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죠.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질 겁니다. 근데 이 낙엽 지는 모습을 보면 살짝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떨어지는 낙엽이 마치 내 머리카락 같거든요. 욕실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면 거울을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두피 여기저기를 살펴보게 되죠. 이 정도 빠지는 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아니, 탈모도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 모든 궁금증들 우리 한의학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 윤화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 윤화정 교수입니다. 네, 탈모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일단 기본 학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리카락도 수명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예. 네. 그 모발의 생장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발도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부터 있겠죠. 그래서 성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퇴행기, 그다음에 휴지기. 휴지기가 되면 이제 모발이 빠지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고 나면 다시 모낭에서 이제 성장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모발이 이제 그 머리에 그 성장기가 한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비율이 깨지거나 그다음에 이 퇴행기 휴지기로 가는 그 기간이 단축돼 버리면 빨리 탈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탈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 빠지는 것만 갖고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지금 많이 빠지는 건지 뭐 적게 빠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려면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한창 그 청소년기 때는 머리숱이 엄청 많죠. 그렇죠. 빡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노화가 되듯이 이제 머리도 노화가 됩니다. 네. 그래도 이게 병적으로 탈모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머리는 언제든지 빠지거든요. 그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은 한 50개에서 70개 정도는 빠지는데 100개 이상 수북수북 빠지는 거죠. 그리고 모발이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져요? 네네. 보통은 이제 우리 성모들은 이게 좀 두껍고 힘이 있죠. 힘이 있으면 풍성해 보여요. 근데 그 모발이 가늘어지고 축 처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더 훌빈해 보이거든요. 숫자가 같아도 거울을 보면 뭔가 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가늘어질 때 그게 더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 개수는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세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대충 감으로 100개 이상인 걸 어떻게 알아요? 평소보다 좀 많고 그다음에 잡아 당겼을 때 한 10가닥 당겼을 때 한 반쯤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좋은 당겨봤는데 우리 보통 당겨서 머리 한두 개 빠지지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지. 그 외에도 이제 두피 상태가 열이 자꾸 올라와요. 열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없던 뭐 각질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이후에 탈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머리에 계속 땀이 많이 나고 두피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원형 탈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뭐 그런 증상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선생님 뭐 남성형 탈모, 원형 탈모 정도는 압니다. 이게 의학적인 용어고 그렇게 분류를 하시나요? 크게는 이제 반은성, 비반은성이라고 나누는데 반흔이라는 게 이제 흉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있다는 말은 모낭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이제 안 자란다. 그 이제 보통 우리 수술 자국, 그죠? 머리에 수술을 했다든지 그 부분은 머리가 안 납니다. 혹은 뭐 상처. 혹은 화상, 이제 그런 것들을 반은성 탈모라고 하고 비반은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뭐 휴지기 탈모,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염증 생기고 난 뒤에 탈모 이런 것들은 모낭 자체가 다 파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비반은성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또 복합적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큰 거는 일단 유전적인 거.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빠진 맞아요. 할아버지 대머리다 이러면 예. 이제 자제분들 남자분들은 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참 막기가 힘들고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러면 딸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네, 어머니나 아버지나 딸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빈도가 덜하죠. 여성분들은 그 빈도가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럼 뭐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호르몬이 관계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대머리식으로 되거나 여성형 탈모도 마찬가지 호르몬 영향, 뭐 출산, 그다음 임신, 출산, 뭐 폐경, 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스트레스. 그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식습관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그 젊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많이 빠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는데 거기서 계속 인스턴트만 먹은 거예요. 라면 먹고. 그 식습관을 한 1년을 계속했더니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인스턴트를 먹으면 머리가 빠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빠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고요. 약물, 항암제.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확 빠졌다가 그거 안 하면은 또 난다든지. 그다음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질환이 있어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의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니까 한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이 어떻고 양이 어떻고 이런 맞습니다. 밸런스로 보통 설명을 해주시니까 탈모도 그런 설명이 있죠. 그럼요. 그 모발은 우리 신이주하고, 신이라는 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콩팥, 키드니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우리 면역 관련, 그다음에 성장, 노화 이런 거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노화가 되면 머리가 빠지게 되죠. 점차적으로 빠지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양이나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지 모발이 납니다. 마치 밭에서 뭐가 이렇게 자라 올라오듯이. 그 나머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충분해야지 나머지로 올라오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지면 나이가 들면 그런 것도 충분하지 않아져요. 피부가 건조해지듯이 모발도 점차적으로 탈락되는 게 생리적인 거고, 근데 이제 병리적으로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나이 들어 좀 작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젊은데 갑자기 훅 빠진다든지 갑자기 원형 탈모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이런 원인은 다 가지고 오지만 그게 우리 몸의 병리적으로 볼 때는 허해서 약해져서, 그러니까 영양도 부족해지고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부족해져서 그다음에 큰 뭐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혹은 출산하고 난 뒤에는 약해져 있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피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모발도 빠지게 되고 그 외에 내가 너무 또 고열량 시기를 한다든지 몸에 열을 많이 조장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몸에 열이 막 듭니다. 위로. 그러면은 우리가 두피에 열이 많이 난다, 땀이 난다 하거든요. 주변 분들이 탈모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가시면 두피에 열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머리가 빠지는 게 어때요? 이러면은 머리가 자꾸 머리 위로 열이 나고 땀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간혹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몇 달 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한 부위가 열이 많이 솟는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동전 하나가 비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몸에 열을 조장하는 부분, 그래서 상열이 많이 뜨고 그 이제 비위 관계가 안 좋아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음식물, 밀가루 음식, 튀긴 거, 설탕 이런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비위와 장이 안 좋아지면 노폐물인 우리 한방에서 보면 담이라고 하거든요. 담이 많이 생기면 뒷골도 땡기고 막 이런 몸이 무겁고 이런 증상도 생겨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머리가 빠진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부터 치료에 들어가면 훨씬 회복 속도가 좋죠. 논에서 이렇게 벼들이 자라야 되는데 물을 대주는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날씨가 더워서 바짝 마르거나 하면 그러면 못 자라는 것처럼 해충이 있다든지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남성형 탈모 있으신 분들
보통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남성 호르몬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네. 그게 이제 모낭에 있는 5알파 한원 효소라는 그거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유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모낭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모낭을 위축시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모발 성장할 때 영향을 주게 되겠죠. 예. 가늘어지고 빨리 빠지고 예. 그런 현상을 거치는 게 남성형 탈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방적으로도 그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아버지 뭐 이런 시대에는 조금 늦게 발현이 됐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좀 빨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이제 또 식습관도 소화되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뭐 밤새 뭘 한다든지, 예.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열을 많이 조장합니다. 예. 남자들은 특히나 양체질이기 때문에 예. 열이 좀 보통 많아요. 그리고 왕성하잖아요. 네. 이 왕성한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예.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두피에 열 올라온다는 그렇죠. 그거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20대 후반 빠르면 그다음에 이제 조금 천천히 오는 분은 30대, 40대부터 예. 그 전에 머리가 빡빡하던 게 갑자기 이마 라인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두정부 위에도 점점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요 옆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M자형이라고 하죠. 요렇게 요렇게. 네, 그래서 깊어졌네 이러면 이제 걱정을 해야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네. 막 그냥 버거 햄버거 먹고 네, 다니고 네. 하면 너 이리 와봐 머리 한번 보자. 그래서 네. 머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걷어 보시면 네. 아이고 봐라 벌써부터 빠지기 시작한다. 이럴 실제로 수- 한 20대 막 대학생들이 와서 치료 좀 해달라 하는 분들 많아요. 점점 앞으로도 더 왜냐하면 많아질 것 이제 같다. 아직 안 빠졌는데도 예. 걱정돼서 음. 집에 아버지가 대머리인데 뭐 할아버지가 대머리인데 될까봐 지금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이고 다행이네. 우리는 딸이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탈모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여성분들은 보통 막 20대부터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예. 보통은 한 40대, 50대 폐경될 때. 네. 네. 그게 또 갱년기 시기. 예. 그때 몸도 안 좋아지는데 머리까지 빠지게 됩니다. 가늘어지고. 예. 네, 그런 경향을 가지고요. 원인은 남성형 탈모하고 비슷한데 네. 이제 요 형태가 좀 다릅니다. 남성형 탈모는 아까 M자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M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서 싹 터널 형성을 하게 되죠. 예. 대머리가 되는 현상까지 예. 심해지면 그렇게 예. 되는데 여성분들은 보통 이마선은 유지가 됩니다. 예. 유지가 되고 앞에서 보면 잘 티가 안 난다. 네네 예. 위에서 보면 보이죠. 아하. 네 위에서 보면은 이제 두피가 훤히 들여다 보일. 예. 할머님들, 어머님들 이렇게 뽀글이 파마 하시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 가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다고. 네. 또 숱도 작아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키가 많이들 작아지시니까 네.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제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내려다 네. 보인다고 그러면 네. 아 많이 네. 빠지셨네라는 그래서 게 그 눈에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뭐 약간 예. 가발 같은 거를 예. 좀 씌운다든지 예. 그렇게들 하시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예.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 지금 예. 더 하겠죠.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탈모 자체가 한번 예전에도 뭐 또 뉴스에 잘 나오고 했는데 네. 탈모 인구가 많아지고 있긴 있어요. 예. 점차적으로 그런 이제 뭐 그게 여성뿐만 아니고 예. 젊은 사람 비율이 점점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우리 수를 보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이유들이 여성분들은 이제 특히나 뭐 다이어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염색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 새치 어쩔 수가 염색. 없고 젊은 사람들도 탈색과 뭐 여러 네. 휘황찬란한 색깔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탈색 많이 하고 염색 많이 하고 펌어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이 갑니다. 남성형 탈모 알아봤고 여성형 네. 탈모도 알아봤습니다. 원형 탈모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동전 맞습니다. 모양으로 이렇게 네, 뽕 네. 하고 빠져버린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이 원형 탈모는 앞서 얘기했던 뭐 남성형, 여성형 탈모하고 네. 조금 기전이 다릅니다. 그거는 호르몬이라든지 유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네. 원형 탈모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 내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네. 내 몸에 좋은 세포인데도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낭을 파괴시켜서 머리가 빠지게끔. 음. 그게 이제 한두 개 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네. 조금 지나서 내가 몸 뭐 관리 좀 하고
좀 편안해지면 어느새 맥가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한두 개가 여러 개가 생기고 합쳐지고 네. 그러다 보면 막 갑자기 후두둑 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전두 탈모라고 해서 예.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같이 좀 이렇게 미리 좀 봐주시면 한번 쭉 이 기회에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는 그렇죠. 겁니다. 두피가 이렇게. 벌겋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중간중간 모낭염 같은 거, 예, 예, 우리 예, 여드름처럼 예. 그런 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안 좋은 징조죠. 알겠습니다. 서로의 애정도 확인하실 겸해서 한번 서로의 두피를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이거 하나 정말 흔하게 듣는 이야기. 출산하고 났더니 네. 숭풍숭풍 빠지더라. 네네. 머리카락이. 맞습니다. 이제 모발 쪽으로 영양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네. 영양이 없어지니까 얘가 성장을 잘 못하고 탈락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양 결핍에서 많이 와요. 예. 그러면 출산 후에는 잘 생각해 보면 임신 중에는 영양도 충분해요. 아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도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출산하게 되면 아기 빠지고 피 빠지고 네. 그러면은 그렇죠. 몸이 훅 이제 허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산후 보약을 많이 먹이는 이유도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회복을 시키. 빠지자마자 털이 빠지진 않아요. 예. 그게 이제 모발의 영양 가기가 한 2, 3개월 걸려요. 2, 3개월. 그래서 아기들 100일쯤 됐을 때 엄마는 머리숱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잘 회복을 시키면 뭐 약을 안 먹더라도 잘 먹고 예. 잘 자고 충분히 회복시키면 애 돌 때쯤 되면 자기 모발로 돌아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기 놓으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아기도 봐야 되고. 새로운 스트레스가 시작이 네,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 숱도 작은데 예. 그 스트레스 먹는 것도 잘 못 챙겨 먹고 이러면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숱이 작아져서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출산이라는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럼요. 회복될 때까지는 모든 게 비정상이 될 텐데 두피도 비정상이라서 머리카락이 그때 많이 빠질 수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영양을 아이가 돌 때쯤 됐을 때는 돌아오는 게 정상이다. 네네. 근데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약 올리는 퀴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의학에서 탈모 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약들 중에는 여성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심지어는 여성이 만지기만 해도 위험한 약이 있다. OX. 자,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 자, 정하셨나요? 네, 선생님, 정답은요? 네, O도 되고 X도 된다고 할 수도 무슨 말이에요, 있는데, 이게? 예, 근데 예. 거의 O 쪽으로 저는 가깝게 보는데, 예. 왜냐하면은 이제 남성형 탈모에 쓰는 약이 네. 이제 호르몬 계열의 약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뭐 프로페시아라든지 예. 뭐 약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예. 건데, 그 약들이 이제 남성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네. 이제 여성, 가임기 여성 특히 네. 가임기 여성에게는 그게 우리가 손으로 만져도 피부 흡수도 조금 될 수는 있거든요. 네. 소량이지만 예. 먹는 거는 더 위험하겠지만 그럼 기형아, 네. 네, 출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 웬만해서는 여성분들은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부 약이고요. 일부 약이고 가임기 여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을 네.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뭐 주사도 주고 뭐 약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탈모를 치료하나요? 네, 탈모도 종류도 많지만 원인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별로 우리가 똑같이 원형 탈모라도 달라요. 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있어서 몸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 예. 뭐 노폐물이 많이 쌓였는지, 혹은 이제 허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맞춤으로 해서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부분을 먼저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 치료에는 한약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피 상태도 개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침 치료라든지 네. 약침 치료.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선이라고 해서 네. 녹는 실을 넣는 것도 있어요. 녹는 실을 네, 우리 보통 어디다가 넣어요? 두피. 두피에다가. 네, 두피에 넣으면 간혹 이제 원형 탈모라든지 뭐 남성형, 여성형 탈모에도 예. 효과 좋은 경우가 많아요. 네, 안 아파요, 선생님? 조금 아프죠. 침 맞아도 아프잖아요. 스스로 녹아요, 이 실은. 네네네. 요 네. 실은 사실은 이 실은 우리 그 내장 수술하는 봉합사. 네. 예. 네, 그 실의 성분이기 때문에 예. 안에서 녹고 특별한 뭐 부작용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예, 현대의학 쪽 공부도 좀 하셨을 것 같고 네, 탈모에 네, 대해서는 네. 한의학도 좀 한의학 쪽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니까 네.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 한방, 양방은 기본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예. 접근하는 게 다르고. 예. 그래서 뭐 탈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탈모에 있어서도 이제 한방은 앞서 얘기했듯이 머리, 모발, 두피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어떤 노폐물이 막았는지 허에서 막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몸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탈모도 이제 몸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금방 머리는 나진 않아요. 그리고 예. 양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게 이제 나기 시작하고 좋아지면 몸 상태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이제 몸이 좋다고 느끼고 예. 그다음에 그 상태가 좋아졌다 하면 오래 갈 수가 있죠. 약을 끊더라도. 근데 이제 양방 치료는 조금 그 탈모되는 기전에 약을 준다든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피 자체 주사를 준다든지 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약을 끊어버린다든지 하면 잘났던 게 금방 또 빠져버린다든지 예.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방은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비싼 면은 있어요.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네, 약이라든지 이런 게. 예. 네,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또 조금 맞고 이러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단점들이 있다면. 갑자기 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면서 근데 내 두피로 몸을-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한의학적인 치료들이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침은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예, 예. 근데 침만으로 치료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한약 부분, 한약. 이런 부분은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 우리나라는 또 보험에 억수 예민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보험 안 되는 게 사실은 양방에도 많아요. 매선도 그렇죠?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럼 요런 치료들을 약간 본인 부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정도를 기간은 받아야 돼요? 보통 남성형, 여성형 탈모는 오랜 기간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될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머리 관리가 필요한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그렇죠. 예. 이제 원형 탈모도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는 해봐야지 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오시는 환자분 중에 네. 현대의학 쪽으로 이렇게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하시다가 네네. 한의학 쪽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현대의학 쪽이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요. 예, 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네. 젊은 분인데 이제 머리가 빠지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프로페시아 뭐 약을 먹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부인이 임신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 그래서 약을 못 드시잖아요. 약을 끊으니까 너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오신 분도 있죠. 그렇겠네. 네네. 예. 그래서 치료받고 오히려 좋아져가지고 예. 본인 약을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왜냐하면 양약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안 네. 먹으면 빠지니까. 예. 근데 이제 한방의 좋은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안 네. 먹어도 유지가 좀 되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퀴즈로 드린 건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탈모 치료제는 가임기 여성은 드시면 안 되는 약이 일부 있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는 어떤 뭐 부작용 같은 거 걱정할 건 특별히 없어요? 처음에 이제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이제 정확하게 못 들어가면은 네. 부작용 무슨 약이든지 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그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면 거의가 몸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거의 부작용은 많지는 없어요. 많지는 않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3개월, 6개월 치료를 받았어요, 선생님. 네. 치료가 끝났어요. 네. 그때는 이제 솜털도 올라오는 것도 네, 확인이 네, 되고 괜찮나 보다 했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또 탈모가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나요? 근데 이제 예전만큼 우수수는 잘 안 빠질 수는 있고요. 네.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이 되더라도 예. 충분히 치료를 해놓으면 예. 조금 그 빈도라든지 이런 게 좀 적어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몸은 관리거든요. 예. 네, 탈모도 이거 뭐 한번 치료했다고 면역 획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 다음에 어차피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빠지는 거는 감안을 하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식습관이나 뭐 이런 관리를 해야지 그 유지가 되지. 우리가 감기 걸리고 나았다고 또 안 걸립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네. 속설 같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검정콩 먹어라. 검정 깨 먹어라. 네. 뭐가 좋다더라. 이런 네, 얘기들 네, 네.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그 적응증이 잘 맞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네, 이거하고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면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아유 괜히 했더니 좀 더 빠지는 것 같더라.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검정콩, 검정캐, 하수, 어성초, 네네. 어성초 이런 것 중에 유명한 거 하수오지. 하수오, 네, 하수오. 하수오를 먹으면 이 중에 검은 머리가 난다. 한의학적으로 약간 검증이 된 게 있나요? 문헌적으로 검정콩, 곰정 이런 것들도 본초에 다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예. 그죠? 그다음에 하수오 같은 경우에도 예. 먹으면 검은 머리가 난다 해서 이름도 하수오예요. 그다음에 특별히 머리에 또 발모를 좋게 하는 측백이 뭐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수치가. 근데 우리가 건강식품처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먹어서는 효과를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다. 식품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셀렉트를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탈모가 됐을 때는 뭐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리에만 좋다더라. 뭐 머리에 좋다니까 검은깨 검은콩 먹으면 나쁘진 않겠죠. 네, 뭐 그 음식들이 나쁜 음식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얼마나 먹어서 머리가 검게 되고 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네. 팩트 폭력 한번 들어갔는데 하나 더 그럼 한번 여쭤보죠, 네. 선생님. 시중에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샴푸, 네. 뭐 린스, 트리트먼트 뭐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앞에 탈모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격이 엄청 뜁니다. 이게 과연 가격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샴푸 회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성분이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일단 일반 샴푸하고 탈모용 샴푸는 둘 다 일단 세정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원래 목적이니까. 그렇죠. 네네. 거기에다가 탈모 샴푸라고 하면 뭔가 이제 또 탈모에 좋은 뭐 성분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분은 효과가 뭐 그래도 이걸 쓰니까 우리 플라시보 효과도 있듯이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효과를 봤으면 병원은 문 닫아야죠. 네. 그렇죠. 선생님을 여기 모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머리 두피 상태가 너무 지루성이고 피지 분비가 많고 왜 청소년기 때는 아침에 감았는데 저녁에 떡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금 더 세정력이 좋은 샴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매일 혹은 하루에 2번씩도 감아도 됩니다. 네. 근데 내가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 푸석해지고 그다음에 두피가 많이 건조한 상태다. 그러면은 너무 세정을 시키는 건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보습을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이제 좀 약한 샴푸를 순한 샴푸를 쓰시고 머리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감는다든지 그렇게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품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의 효과를 믿기보다는 차라리 샴푸면 깨끗하게 씻는 기능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습관 중에 이런 게 오히려 독이 돼요. 혹은 이런 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빠지거든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그냥 배달 음식 먹고, 인스턴트 먹고, 음주하고, 야식 먹고 이러다 보면 뭐 살도 찌지만 이제 피부도 많이 안 좋아져요. 두피도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머리가 빠져서 오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되도록이면 이제 깨끗한 좋은 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먹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으니까 운동 같은 거 해주는 거 좋아요. 그러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훨씬 두피 쪽에도 땀도 좀 빼주고 하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은 그 샴푸하는 방법들. 너무 이제 샴푸액을 많이 쓴다는 거. 너무 많이 쓰고 세정을 깨끗하게 해야 돼. 강박적으로 막. 그다음에 막 손톱으로 끓는다든지 그런 거 두피 너무 자극하는 거 안 좋고요. 그냥 깔끔하게만 깨끗이 그 흔적 없이 씻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자라든지 이런 거 장시간 쓰지 마시고요. 머리 감기도 뭐 아침 저녁 막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인 그게 맞게 하는데 잘 말려주는 게 좋아요. 저녁에 감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안 말리고 잘 때. 그러면은 머리 안에 이제
습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말리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당장 제가 고쳐야 할 습관을 벌써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셔서 오늘부터 제가 한번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이 탈모의 원인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관리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 윤화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